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신중식 선생님의 일요연경반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요연경반은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YMCA 금요연경반과 평산 선생님의 스승이신 현재 김웅호 교수님의 이화여대 일요연경반을 계승하는 그야말로 한국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신학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산의 일요연경반 제6강 주역교실의 6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건괴의 중요성과 건괴의 핵심인 원형 이정의 뜻을 설명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서 우리 그 주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 역시 건괴와 곤괴인데 그 중에 건괴를 들어보는 건데 주역의 64개 가운데 건곤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주역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상 8개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태극도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64괴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64개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곤괴인데 이게 그래서 건곤 이 두 괴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두 괴에 이미 전체의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건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이 양이라 그러면 곤은 음이고 그러면 그 음양 이 건곤 그거 같이 있는 음양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곤 하나 알면 음양을 아는 거고 음양을 알면 태극을 아는 거고 그러니까 거고, 그게 또 전체다. 64개라 하지만 64개 모두가 다 하나의 태극이다. 하나의 태극이다. 결국은 태극이 목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태극도설의 원리 그대로 태극이 무국이 태극이고 그 태극에서 음양이 나와서 건과 곤괴가 있고 나중에 사상 8개 종고괴는 64개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음양인데 음양은 둘이 아니고 건곤이 둘이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둘이 하나다. 이거는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도 뭐에 항상 N극이 있으면 S극이 뜻이 맞습니다. 자석이면 자석 하나인데 거기에는 N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S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태극이 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양의 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곤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건곤 그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항상 건을 알면 간다. 곤을 아는 거고 그렇죠. 곤을 알면 건을 아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전지도 NS극이 있어야 이게 건전지 작동을 하듯이 그렇죠. 건과 곤괴가 하나 따로따로 분류는 되지만 하나로 있어야 우주가 작동이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이제 특히 건과 곤, 양 이제 그 아까 현대과학이라고 했는데 현대과학 요즘 현대과학이라면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렇죠,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양자 서로 두 양자가 얽혀 있다, 얽혀 있는 상태 이제 건괴와 곤괴도 서로 얽혀 있는 상태다. 그렇죠. 양자가 서로 얽혀 있게 되면 아무리 그 두 입자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 되고 그렇죠. 이렇게 순식간에 서로 얽혀 있어서 아무리 그 먼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뭐 이렇게 그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변한다는 그런 게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 두 입자가 양자로 얽히면 한 쌍이 돼가지고 한 쌍이 돼. 서로 상보적 관계가 된다. 그렇죠.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상보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된 거죠. 그 주역도 양자역학처럼 음양이 상보관계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시죠. 네, 한 쌍으로 한 쌍으로. 한다. 모든
건괴와 곤괴도 이렇게 늘 한 쌍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음양으로 분류가 되지만 예. 하나의 태극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면 그럼 결국은 64개 모두가 태극에서 변형이 된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건곤 그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걸 네네. 태극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그 태극 그럼 태극이 뭐냐? 우리가 왜 태극을 찾느냐? 그럴 때 이제 그 태극을 왜 태극을 찾는가? 그럼 바로 나를 알고 싶어서 우리 인간의 본성. 나도 하나의 태극이다. 그렇죠. 그게 그 나를 알고자 하는 거. 근데 나는 뭔가 결국 나도 음양이 합쳐진 것이 나다. 그래서 이제 태극에서 그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 8개가 나오고 8개에서 64개가 나오는데 64개라고 해봐야 그 하나하나 다 태극인데 네. 여기 바로 64개가 다름이 아니라 태극이라 하는 말은 곧 나의 변형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같이 사상 이제 거기서 8개까지 빼고 64개까지 했는데 결국은 태극이 우리 인간의 나를 아는 그 아주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전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주렴계 태극도설이 무극이 태극이고 고지 사생지설 예. 이게 이제 하나로 우리 인간관계를 다 설명하는 네. 하나의 관계로 결국 우주관, 세계관, 인간관을 증명해주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생지설이라고 해봐야 결국 음양지설이랑 마찬가지죠. 음양을 아는 것이 사생을 그렇죠. 아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건계 속에는 우리 현재 선생님의 책 같은 걸 보면 건계 속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게 항상 늘 이 세 차원으로 생각하자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요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이라고 하는 게 뭔가 건을 보면서 항상 거기에 시간이 들어있고 인간이 들어있고 공간이 들어있다. 예. 다시 말하면 또 천지인을 말하는 거죠. 천지인 삼재를 말하는 거죠. 예. 하늘은 항상 시간이고 땅은 공간을 말하는 거고 인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래서 천지인 또는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차원을 늘 동시에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게 하나의 요령이죠.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가지가 건괴도 들어있는데 그래서 또 건괴뿐만 아니라 또 64개를 전체를 보면 또 그것도 시간, 공간, 인간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64개를 한번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그럴까요? 이렇게 64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여기에 속에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다 들어있는 걸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그 천지인 삼재사상 그리고 음양이치를 보면 저는 다석 선생님의 천부경 불의에서도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일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일적 십거 일적의 십을 갖다가 다석 선생님은 음양 밀물 썰물로 하셨거든요. 밀썰로. 이렇게 보면 결국 천부경하고 이 역경하고도 아주 그 근본 원리가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 공간, 인간의 이게 삼재사상으로 통하는데 결국 시간은 추나추동이고 그 다음에 공간은 천지수하고 그리고 인간은 인의예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괴를 보면서 괴를 보면서 그 속에서 인의예지를 찾을 수도 있고 천지수화를 찾을 수도 있고 추나추동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중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건이다, 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건과 곤 여기 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건이 있고, 맨 아래 밑에 여기 곤이 여기 있습니다.
권위가 권위죠. 있네요. 건고 이렇게. 건곤이. 건곤이 서로 마주 보면서 한 짝이 되잖아요. 한 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그 64개가 다 짝이 되는 그렇죠. 거죠. 다 짝이 되는 거죠. 감과 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네요. 이 감이가 서로 짝이 되는 거고. 짝이 되고.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복합 64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 짝으로 한 쌍으로 이렇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태극을 알고자 하는 거는 나 자신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을 안다는 거는 나의 시간이 무엇이고 네. 나의 공간이 무엇이고 네. 또 나에게 인간이란 무엇이냐 네. 이걸 아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 시간을 아는 것은 결국은 공간을 우리가 시간을 찾는다 할 때는 그게 종교와 연결이 되는 거고 공간을 찾는다 하면 과학이 연결되는 거고 인간을 찾는다 하면 철학이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과학을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철학을 알고 싶고 또 종교를 알고 싶고 믿고 그게 뭐. 그 결국은 한마디로 나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죠. 과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종교도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역을 제가 우리 평산 선생님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병원에 가면 피 검사하듯이 네. 피 한 방울 딱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돌아가는 걸 알듯이 네. 이 건괴 하나로 주역 전체를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전체를 하나하나 다 꿰뚫어 이제 공부하려면은 여기 이게 둔꾀에 맨 처음에 하나의 효 6효가 있는데 6효 중에 하나만 알면 이 사실은 전체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 전체를 알아야 또 하나씩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고 이런 우리 기본적으로 또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괴는 보면 그렇죠. 양효가 6개가 있는 거죠. 모양은. 예. 그 양효가 6개 있는 거. 이름은 건괴라고 하고. 예. 이제 괴사로는 이걸 원형이정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원형이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럴까요? 여기에 건곤 일단 이 중에서 건곤 한 쌍이라 했으니까 건곤을 한번 볼까요? 키워가지고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건괴는 이렇게 양효만 쭉 6개가 있고 여기는 공괴는 음효만 이렇게 있는데 둘이 한 쌍이라니까 항상 음이 있으면 양이니까 양음 이렇게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음양이 항상 동시에 한 쌍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분리해서 이름할 때는 양을 구라고 얘기하고 숫자로 구, 음을 6으로 표시를 6자 숫자 6으로 해서 효의 이름을 이렇게 초구, 92, 93, 94, 95, 39 각 효마다 이런 이름을 붙여놓고 여기는 6초, 62, 63, 64, 65, 36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6개는 이렇게 표현해놓고 이걸 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괴에 대해서 이름을 건괴라 건괴는 이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형이정 이렇게 이름을 이게 설명을 붙여놨죠. 이걸 괴에 붙어 있는 말이라 해서 괴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형이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특히 원형이정도 그 우리 학자에 따라서 원형, 이정, 내자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원형과 이정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인데 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결국 우리가 괴를 우리가 주열 공부하는 게 결국 나를 알자는 거다 그러는데 그렇죠. 거기 괴에서 건괴, 원형이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원형이정이 결국 원형이정을 무슨 뜻인가 그러면 그게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 하는데. 그 원형이정을 해석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주자의 스승이 이제 정의천 정명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정의천 선생은 원, 형, 이, 정 이렇게 넷으로 분리해서 넷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또 괴사를 설명하면서
점괘로 설명하는 또 전통이 있는데 네. 주희, 주자는 이거를 점괘로 설명해서 원형 이정이다 이렇게 원형 이정이다. 그렇게 두 두 마디로 이렇게 두 마디로 볼 수도 있고 네 마디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정일천 선생은 원은 만물 시작이고 형은 만물이 자라나는 거고 이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거고 정은 만물이 완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 그 다음에 발전과 그 발전하는 과정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어찌 보면 정일천은 이제 추나추동으로 본 거고 춘이고 형은 여름이고 이는 가을이고 정은 겨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일천 선생은 보는 건데 이제 주자는 이걸 점괘로 생각하니까 원형 하면은 크게 발전한다. 그 다음에 이정하는 것은 바른 것이 이롭다. 이렇게 바른 것이 이롭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이걸 원형 이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다석 선생님이 제자인 현재 김홍호 선생님은 원형 이정을 어떻게 좀 색다르게 좀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바로 그렇게 원형 이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보는데 다양하다는 게 다름이 아니라 한마디로는 나를 설명하는 말로 보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 우리 평산 선생님들 그 저를 표현하려면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듯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현재 그 원형 이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 두세 차례, 서너 차례, 3번 이상 이렇게 앞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중 오늘은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현재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실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영원히 발전한 모습, 원형. 영원히 계속 발전한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진리와 일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정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할 때 원형과 이정 그거의 나다. 그 원형은 그렇게 영원히 발전의 영생이고 이정은 진리와 일치하는 것. 그래서 이 원형과 이정을 바로 나를 설명하는 그 말로 보자고 하는 게 현재 선생님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진리와 일치하는 진리와 항상 일치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 기독교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하고도 같이 합일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영원한 그 어떤 나 자신을 찾는 면에 있어서 그게 이제 불교는 깨달자 하는 불교와 연결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또 현재 선생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늘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영원한 생명도 있고 늘 그리스도와 안에서 이렇게 진리와 일치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셨던 분이 김홍호 선생님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렴교 선생이 말하는 무국이 태극 이런 것도 실전적으로 해석하면 둘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 했듯이 무국이 태극 주렴계가 무국이 태극이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실존적으로 무국이 태극이 곧 나를 말하는 거다. 무아가 곧 대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하고 또 원형이정도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건괴나 권괴가 다 원형이정 이렇게 여기는 고는 원형 빈마이정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무국이 태극 그걸 알면 원형이정 그 뜻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형이 아까 영생이고 그 이정은 진리하고 일치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무국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고 태극은 진리하고 같다. 그래서 원형이정이 무국이 태극이다 하고 같다. 결국 이것은 나를 스스로 아는 것이고 또 나를 알아서 또 나를 스스로 보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논리가 전개되는 거죠. 그러네요. 원행인정을 안다. 그럼 나를 아는 거고, 예. 무국이 태극이다. 무국이 태극하면 예. 그 순간 나를 보는 표현이다. 표현이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평산 심중희 선생님께서 그 64교의 첫 시간 건괴의 중요성과 원형이정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스승이신 현재 김홍호 선생님은 원형을 영생으로 그리고 이정을 진리와 함께하는 이런 뜻으로 해줘서 그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설명이라고 됩니다. 그렇죠? 또 저 선생님 뭐 추가로 혹시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요, 또 원행정의 다음 시간에 또 더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되겠죠?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평산 심중희 선생님의 주역 교실 오늘은 건괴의 핵심인 원형이정, 결국 원형이정은 무국이 태극이라는 태극 도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나 자신을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를 아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주역 교실은 우리 모든 우리 인류의 종교의 진리하고도 합일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다속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심중희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또 해설을 해드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